네, 이해해서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교차로 통행 및 양보 운전부터 보면 되겠죠? 네, 교차로 통행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차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 미리 도로에 우측 가장자리로 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이 미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미리부터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갑자기 교차로 가서 우회전하면 거기에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붙어서 오토바이하고 자전거에 공간을 안 주면서 쭉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차로에서 좌회전. 34페이지. 교차로에서 좌회전. 모든 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 이것도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 이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교차로의 중심 안쪽.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중앙선이 있겠죠? 중앙선. 여기에서 차가 미리 중앙선 쪽으로 붙었다 해서 좌회전하면은 이렇게 좌회전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바뀝니다. 중앙이라 교차로의 중앙은 여기죠. 여기가 중앙이 되겠습니다. 이 중앙을 중심 안쪽, 중심에서 이쪽이 이제 안쪽이 되겠습니다. 안쪽. 중심의 바깥쪽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중심의 바깥쪽으로 가면 여기 차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간다면 여기서 이제 충돌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꽝 충돌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으면 중심에서 이쪽 넘어가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심 안쪽이란 말이고요. 일단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교차로 진입한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 양보해야 된다. 즉 회전 중인 자동차가 우선권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비상전멸 등은 켤 필요가 없다. 밑줄.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서는 밑줄.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읽어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좌회전.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차로에서 좌우 회전 신호를 하는 차에 대한 주의 의무. 거기 세 번째 줄에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우회전할 때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바로 붙어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버스, 트럭 같은 경우가 바로 붙어서 우회전 못해요. 왜냐하면 회전 반경이 커서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버스가 우회전한다, 우회전하고 싶다 하면 뭐 우측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바로 우회전 못하고 이렇게 가죠. 오히려 반대쪽으로 갑니다. 우회전 깜빡이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틉니다. 그죠? 우회전 깜빡이 깜빡 하면서. 근데 이때 보면 우측 깜빡이 넣고 지금 왼쪽으로 가죠. 그죠? 그럼 이 뒤 사이에 있던, 만약에 사이에 승용차나 택시나 이런 차가 있다 치면,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옳다보다 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이 차가 약간 좌측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측 깜빡이 넣으면 우측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 궤적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진입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나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는 경우에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서 정지선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는 부분을 말한다. 정지하게 되면 다른 차의 통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내가 앞에 차가 있는데 이거 가는 차입니다. 가는 차인데
앞에 차가 있어요. 근데 녹색 신호가 왔는데 여기 차가 이렇게 물려 있어. 그죠? 녹색 신호 왔어. 나는 갈 수 있어. 자꾸 가면 여기가 이제 막히죠. 막혀서 다음 신호 이런 차가 진행하려면 여기에 꽉 막혀겠죠. 여기가 그 차로가 먼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진 신호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 가면 막힐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뭐라 그러죠? 꼬리물기라고 하죠. 그죠? 꼬리물기 금지. 이걸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 별표 하나 치시죠. 선진입차 양보 의무. 선진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선진입. 즉 미리 이미 선진입하면은 우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교차로에 양보해야 된다. 즉 먼저 들어가는 놈이 우선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넓은 도로 동그라미. 즉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차가 우선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대로와 소로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로, 즉 넓은 도로가 우선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넓은 도로하고 좁은 도로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로, 소로의 구분은 국도,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되게 크죠. 차가 80km 달리는 되게 넓은 도로예요. 그거하고 녹록길하고 이거는 누구나 봐도 큰 길, 대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중앙선과 차선이 있는 도로와 골목길. 우리가 생각했던 좀 다르죠. 중앙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골목길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대로하고 소로. 넓은 도로, 좁은 도로 그 구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대 4차로와 같이 도로 폭이 2배 이상 넓은 경우 이거는 좀 비슷하죠. 양쪽이 도로긴 도로인데 한 2배 이상 차이 난다. 그죠? 그럼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도로, 좁은 도로를 줄자 가지고 재서 몇 미터다, 10미터다, 야, 이쪽은 10미터, 저쪽은 12미터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석 봐서, 대충 봐서 한 2배 이상 확 차이가 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로소로가 그 다음에 우측차, 우측도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정리가 약간 당구장 표시가 너무 왼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죠? 들어와 있는데 우측도로가 우선입니다. 즉 지금 다시 정리해 보면 선진입 동그라미 썼죠. 그 다음에 넓은 도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측도로 동그라미, 우측도로. 이거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면 우선권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우리가, 자, 여기 정지선이 있고, 여기 정지선이 있고, 차가 여기 딱 있다고 봅시다. 가운데 딱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죠? 자, 이 두 대 관계를 보면,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고, 얘는 왼쪽에 있죠. 그죠? 상대적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죠. 있으면, 2차 입장에서 보면은, 2차 입장에서 이게 지금 차로가 없다고, 교차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차가 있고, 여기에 차가 있어. 그럼 이미 2차 입장에서 한참 들어와 있죠. 자기 시야에. 그래서 자기 시야에 보면 한 이 정도 본다고 봅시다. 내가 앞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본다고 보면 내 앞에 한참 들어와 있어. 그죠?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각도로 보면 얘가 지금 없어. 없죠? 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참 내 앞에 와 있는 거야. 그죠? 이미 들어와 있죠. 내 시야에. 그래서 얘가 우선이야. 우선. 이미 들어와 있는데 뭐. 그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보다는 일단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있는 차가 우선이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진 또는 우회전 차에 대한 양보 의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에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 직진이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양보하여야 된다. 그래서 직진이 우선이고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양보해야 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직진하는 차가 있으면 당연히 양보해야 되겠죠, 그죠? 좌회전하려는데 여기서 뭐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직진차가 있다. 그럼 당연히 직진차에 양보해야 되겠죠, 좌회전차는, 그죠?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도 있어. 얘는 우회전하려고 하는. 당연히 얘한테 우리는 양보해야 된다. 지금 어떤 경우냐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입니다. 교통정리가 없어. 교통정리가 없다는 말은 신호기가 없단 말입니다. 신호기가 없어. 그냥 서로가 이제 서로 눈치 보고 막 가는 거야. 눈치 보고 갈 때는 어떻게? 좌회전하는 차는 무조건 다 양보해야 됩니다. 직진이나 우회전차 그게 다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거는 좌회전차 우선권이 있어.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신호받고 가는 경우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신호받고 가는 경우는 이쪽에서 좌회전하시오. 얘 보고 좌회전하시오. 신호를 받고 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권이 있다. 여기 우회전보다도 얘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는 좌회전차보다는 직진, 우회전 얘들이 더 우선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당구장 표시, 일시정지, 사각지대에 교통이 빈번한 곳, 안전표지가 있는 곳, 밑줄 그으시고 외우세요. 근데 이렇게 당구장 표시 나오는 거는 중요하니까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 나온 거니까 외우세요. 다음 통상 교차로 진입 전 30m 구간은 진로 제한 변경선이 설치되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하고 할 때는 그 교차로에 70m 지점에서 결정한 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30m 동그라미 치시고요. 30m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70m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 방향의 직지순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 2단계 동그라미 봅시다. 2단계가 뭔 소리냐? 이거 갑자기 2단계가 나죠? 2단계. 자전거 운전자는 그 외국처럼 그냥 1차로에 자전거 딱 타고 여기서 있다가 좌회전 탁 여기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단계라서 우리가 자전거 타고 1차로에 우리나라는 잘 못 들어가죠. 1차로에 탁 가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맨 가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 떨어졌다. 그러면 좌회전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만약에 직전 신호 떨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이 신호가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있는 차는 어떻게? 좌회전, 그죠? 여기 있는 차는 어떻게? 직진. 여기 있는 자전거는 좌회전 안 되죠, 여기서.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직진 이 자전거는 어떻게? 여기 딱 직진 신호 받고 여기서 한 번 가고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다려야 돼요. 여기 직진 신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진 신호 떨어지면 이제서야 이렇게 간다, 그죠? 그래서 자전거 경우에는 직진 신호를 두 번 받아야 좌회전할 수 있다. 좀 불편하죠. 그렇게 지금 제도가 있다. 그게 2단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보행자의 보호 및 보행자 전용도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거의 법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의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외울수록 점수는 잘 나온다. 그러나 난 외우지 못하겠다. 아니면 많이 읽어봐야 된다.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빼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읽어봐야 됩니다. 몇 번, 한 5번 정도를 해서 5-6번 정도 충분히 정도해서 읽어보시면 과락은 면할 수가 있다. 근데 과락 가지고 좀 불안하면 군데군데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행자의 통행방해 밑에서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 보행자의 통행방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비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분을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여기는 밑줄을 그어보세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신호등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 제일 그거죠. 뭐 교통 정리 경찰관이 와서 뭐 여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거 아니고 일단 신호등이고 또는 경찰관도 해당은 되죠. 경찰관이 신호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첫 번째 신호등을 이야기합니다.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없으면은 누가 우선권이냐? 보행자 우선권입니다. 교차로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 그럼 보행자는 어떻게 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우선권이고 그 다음에 차가 보행자를 조심해서 피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딴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교차로 이야기고 여기는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됐어. 도로인데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된 곳에서는 누가 우선이다? 보행자가 건널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행자는 언제든지 건널 수 있고 그거 무단횡단이 아니에요. 건널 수 있고 지나가던 차는 무조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라는 것은 1번 여기다 번호를 붙여보세요. 1번 소방차 번호 붙이세요. 2번 구급차, 3번 혈액공급차, 그 다음에 4번 밑에 있죠. 밑에 거기 4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해서 4가지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차,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는 우리가 흔히 경험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우리가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봅시다. 경찰용 자동차 중에 범죄 수사, 교통 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임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면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 그 다음에 국군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에서 군 내부 질서 유지 및 부대 질서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차. 이것도 긴급 자동차인가? 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에 범죄 수사를 사용되는 자동차. 근데 이 대체로 보면은 중 범죄 수사를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이렇게 앞에 단서 조항이 있죠. 그죠? 그러면 수사기관의 자동차라고 하면 안 되죠. 수사기관의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닌 거죠. 그죠? 이것 중에 어떤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에 그 중에 뭐냐? 범죄 수사를 사용하는 자동차만 뭐가 된다? 긴급 자동차가 된다. 그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 자동차 중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자동차 중에서 특별하게 도주자의 체포 이런 것만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자동차만
긴급 자동차가 된다.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식 시험 내기 아주 좋죠. 아주 객관식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해서 밑에 보면 교도소, 전교도소, 뭐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충 뭐 외우진 않아도 대충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그죠? 어떤 부류인지 아시고, 그다음 밑에 또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경호 이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뭐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경호차 많이 따라가니까 그건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밑에 봅시다. 전기사업 이거 별표.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에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와 응급처리에서 하는 전기사업, 가스 이것도 긴급자동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 공부를 하실 때 당연한 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당연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당연한 거 공부 안 해야 되는데 전기사업,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게 시험 나오면 이거는 긴급자동차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찍게 되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걸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걸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 봅시다. 다시 거꾸로 다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가 있고 밑에 보면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는 대통령령이고 이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 준다는 이야기죠. 약간 좀 레벨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딱 지정해 주는 거하고 이거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 주는 거하고 레벨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좀 더 약간 약한 것들이 됩니다. 봅시다. 민방위 업무 동그라미. 민방위 업무. 그 다음 밑에 도로관리. 이것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신전화 동그라미. 그죠? 약간 우리 실생활에 좀 어떤 고장났을 때 막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다. 그럼 보면 약간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게 전기사업, 가스사업 요거죠. 전기사업, 가스사업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만한 것들이죠. 그죠? 근데 어디에 들어있다? 대통령 권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거는 뭐 민방위, 도로관리, 전신전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전화, 도로관리, 민방위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거 안 끼워넣으면 또 시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민방위, 그 다음에 도로관리, 전신전화 이런 계통은 뭐다?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다. 신청하면 긴급자동차로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로 보는 긴급자동차. 우리가 간주한다 그러죠. 얘는 긴급자동차로 쳐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구 및 주한, 국제용 긴급자동차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어쩌고 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로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라고 본다. 그죠? 생명이 위급한 환자 119 구급대가 아니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그러면 막 비상등을 켜거나 뭐 빵빵거리거나 뭐 껍벅껍벅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갈 수 있죠. 그죠? 그런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다. 본다.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넘어갑시다. 일반차의 통행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 동그라미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우측. 좌측하면 안 되죠. 우측입니다. 우측. 다만 일방 통행인 경우에는 좌측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측이고 일방 통행은 좌측도 가능하다. 우측, 좌측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긴급자동차의 특례. 긴급자동차 특례라는 것은 긴급자동차인 경우에 봐준다, 허용한다라는 뜻이죠. 허용한다. 뭘 허용하냐?
긴급 자동차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중앙 신호위반, 중앙신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아요. 많은 거 외우기는 좀 힘들죠, 그죠? 힘들다. 그 다음에 힘든데 힘들다, 많다. 근데 외울 거는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 가로 열고 요걸 한번 외워봅시다. 속도 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는 이렇게 세 가지는 모든 긴급 자동차에 해당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속도 제한, 앞지르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시정지까지는 적어봅시다. 까지는 쭉 길죠? 속도 제한 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일시정지까지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랑 그 다음에 경찰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자동차 중에 경찰차. 다시요. 속도 제한부터 해서 일시정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차는 다 허용. 그죠? 다 허용입니다. 얘들은 이거 다 전부 다 허용. 즉 안 지켜도 된다. 특례 봐준다는 얘기예요. 제일 권한이 제일 세죠. 제일 세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 이것저것들 있죠. 이것저것 긴급 자동차 뭐 신청하면 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낮은 것들. 그런 거는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허용한다. 그게 뭐냐면은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그다음에 끼어들기. 요거 세 개만 봐준다. 그죠? 정리해줘. 요거 법령 찾아보면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는데 이걸 정리하면은 얘들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자동차 중에 경찰차는 전부 허용한다. 그 외에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이외의 긴급 자동차는 하나, 둘, 세 개만 허용한다. 속도 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이거 세 개만 허용한다.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름부터 배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 자동차의 주주사항. 뭐 사이렌을 울려야 된다. 경광등을 켜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이렌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긴급 자동차. 긴급 자동차를 보는 자동차. 이런 차는 사이렌 및 경광등을 안 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속하는 긴급 자동차. 아무튼 이거는 뭐 다 외우셔야 되는데 도저히 못 외웠다 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행 일정지 전차 주차. 용어의 정의 주차가 있고 읽어보시면 되고 정차 몇 분? 정차는 5분까지는 정차라고 합니다. 서행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정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게 속도가 얼마냐? 속도 얼마입니까?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은 몇 킬로 돼 있습니까? 30으로 돼 있죠, 그죠? 그 30이 은연중에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라도 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크게 안 다친다라고 이제 그 계산을 한 게 우리 30이죠. 그래서 서행이라 하면 은연중에 한 30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로 가면 급박한 상황에서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행은 대충 30km고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일시정지라는 것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빗줄 그거 보세요. 바퀴가 일시적으로 스톱, 정지, 회전이 정지되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한다.
그래서 일시정지가 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좀 제가 모아봤어요. 그래서 7군데가 나오는데 이 1번에서 7번까지 한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시정지는 중요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행하여야 할 곳, 교통정지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 이것도 별표, 서행하여야 할 곳, 별표. 도로에 구부러진 부분, 빗단길에 고개마루 부분, 가파른 내리막 동그라미, 지방경찰청 지시한 곳.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칠 때의 그 도로교통법 공부하는 거하고 이 시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또 운전면허 시험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웬만한 법령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좀 나와요.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일시정지해야 할 곳도 중요합니다. 교통정지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빈번한 동그라미 빈번한 이 좀 중요한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정차 및 주차 금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